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지정학적 우려 영향으로 하락이고요. 아직은 의미 있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황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증시를 둘러싼 불안 요인들도 점검해 보고요. 네, 그래도 역시 믿을 건 반도체이냐, 그쪽에서의 투자 기회들 노려보도록 하죠.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이제 뉴스 흐름들을 보면 중동 리스크가 고조됐고요. 이스라엘이 또 뭐 확전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 주가 빠졌고,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퇴색된다.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을 또 보조금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국내 증시는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들은 확정까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전면전을 지금 다들 배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부분에서도 오늘 이야기가 아침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즉각적인 전면전보다는 좀 보복은 하겠지만, 이게 전쟁으로 바로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란, 이스라엘 쪽에 유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가 부분이 좀 $86 WTI 기준 이전에서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들의 변동성이 큰 것은 결국 이제 환율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장중에 오늘 오전 1,390원을 넘어가는 환율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외국인들이 좀 시장을 파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시장에서 잡고 있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 선물이 6,8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현물은 1,629억 정도 코스피 매도가 나옵니다. 코스닥이 1,633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관도 코스피에서 1,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 키는 16조 이상 사준 외국인들의 키가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현물은 그렇게 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막 튀어오르고 있을 때 워낙 약세가 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을 역대급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물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일부 이제 어제도 8천억 이상의 장중 선물을 팔다가 오후장 되면서 한 4, 5천억대로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가 무렵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러니까 현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약간 해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외국인의 어떤 환율 동향에 의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일단 조금이라도 팔더라도 시장의 그 매수 주체가 굉장히 사라지는 상태이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개인들이 16조 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줄 때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 샀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16조 원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관련된 개인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딱 넣고 본다면 2,600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 2,500이 바닥이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 보면 2,600이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많이 깨지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더 바텀 락 같은 데 정도 본다면 PBR 0.9배 수준이 2,500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해외 변수 그리고 환율 변수가 만약에 좀 4, 5월에 좋지 않을 거다, 한두 달 정도 좀 좋지 않을 거다 생각한다면 코스피 기준 제 개인적으로 한 2,500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어떤 매수 추천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락 바텀은 0.83배 정도가 되는데 그건 한 2,350 정도이니까 거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600이 좀 깨질 수 있는데 슬라이스하게 깨졌다고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은 2,600 코스피 연저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고, 환율이 1,400원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한 2,500 정도까지는 아마 기본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때 정도에는 사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어느 섹터가 중요한가, 또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저희 제작진이 보여드렸습니다만, 달 원화 환율이 1,300 조금 전에 보여준 97원이었죠. 정말 1,400원이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엔화도 153엔까지 가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우리가 1,390원, 1,400원에
환율은 굉장히 낯선 이런 그 구간들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섹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주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래도 믿을 건 반도체입니까? 네, 역시 뭐 어닝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은 역시 반도체가 가장 그래도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본다면 수출 지표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뭐 1,4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환율 지표로서도 수출주는 일단 실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뭐 다만 이제 수급이 뭐 지금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고 오히려 오늘은 외국계 창구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손을 여전히 대고 있다는 것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부장님 오늘 관심 섹터는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을 꼽으셨군요. 네, 결국 이제 대형주는 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역시 소부장들은 오늘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보조금도 어제 오후에 늦게 이제 발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의 반도체 공장 투자가 재개가 된다면 역시 전공정 장비 쪽의 주가 반등에 또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소부장들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보시면 유진테크라는 종목, 이 전공정 장비주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진테크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일부 이제 소재주들, 전공정들에 들어가는 소재주들 지금 보면 솔브레인이나 뭐 아니면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칼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예,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보조금 확보에 따라서 뭐 상향된 투자 금액이 또 발표가 됐죠. 기존에 17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투자가 확대되고 가동은 약간 지연됩니다. 26년 정도로 가동이 좀 지연되는데 전체적으로 국내 디램 투자도 하반기에 재개가 고려되고 있고 좀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당 공정 전환에 따른 전공정 캐파로서에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후공정 HBM에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까 전공정 따윈 투자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캐파 계속 줄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캐파의 정상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투자 관련 장비군 중에서는 역시 유니셈이나 SFT라든지 GST, LOT 백큐, 뭐 PSK, 원익 IPS 이런 쪽의 일부 셋업 장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라봤을 때 오늘 또 미국 투자 재개의 대표 투자 수혜로 유니셈도 SK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된 미국 투자 관련 장비군에 관련해서 장비, 셋업 관련된 장비군들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HBM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로 들어가는 HBM이나 장비 소재들 관련해서도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아직까지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가운데 여전히 모멘텀과 그다음에 충분히 어떤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은 조금 더 조정 시에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삼성에 보조금 주는 이유도 뭐 이 돈 가지고 잘 써보세요가 아니라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 HBM도 그렇고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생산을 뭐 마이크론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 HBM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맞습니다. 발표했고 SK하이닉스 25일 이번 주에 아마 TSMC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죠.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 역시 조만간 삼성전자 실적, 가실적 잠정 시즌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가능성이 높고 마이크론도 그러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마이크론이 국내 HBM 소부장 채택 가속화가 이야기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마이크론의 수주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TSNCF 관련된 전공정 수주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이제 TSNCF 기반 생산과 더불어서 아마 향후에도 MRMF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공정 관련된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뭐 한두 달 전부터 국내 검증된 장비사들과 논의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5년에 가속기나 HBM 수요가 2배 정도 증가하는데 HBM의 캐파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H100이라는 그 칩이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 그거는 이제 GPU가 한 개 들어가는데 GPU 안에 HBM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탑재됩니다. 근데 B100이라는 단어로 이제 들어가는 새로운 제품들이 하반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제품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된 부분이 관련된 GPU가 2개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HBM이 각각 6개에서 8개로 늘어나요. 그럼 전체 캐파는 4배가 늘어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올해 대비 HBM의
캐파가 4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지금 캐파 그렇죠. 증대를 하고 예. 있지만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쇼티지가 역시 내년 정도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서 가속기나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캐파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과 학습 관련된 합산 HBM 수요는 아마 24년 같은 경우는 11억 5천만 기가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23억 8천만 기가바이트가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 없는 수준의 총 캐파 증산 규모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이 안 된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SSD와 같은 수요의 중기적인 지속 방향성과 가격의 상승분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게 확인된다면 낸드 관련 컨센서스도 유의미한 상향 조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역시나 상당히 주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지금은 워낙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주지 못하고 좀 팔고 일부 팔고 다른 쪽도 지금 투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빠진 중소형주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좀 똘똘한 그런 종목을 좀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전략적으로는 뭐 소부장 쪽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가운데 가장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역시나 한미 반도체이고요. 또 뭐 이수페타시스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 또 오늘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뭐 테스, 이오테크닉스, HPSP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소부장 가운데서 특별히 부장님께서 조금 더 스터디해볼 기업은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HPSP 좀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뭐 아침에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뭐 갑자기 뭐 매각 이슈가 또 떠가지고 뭐 글로벌 IB에게 일단 뭐 매각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좀 전에 이제 시장에서 공시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 다 밝혔습니다. 아침에 주가가 떴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최근에 HPSP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이제 한국의 ASML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HSP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특히 이제 고압 수소 어널링 장비 관련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양측이 지금 다 서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근데 최근에 그 이유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은 뭐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와 별개로 단기적으로 경쟁사의 진입이 과연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국은 만약에 소송에 일부 패소하고 다른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진입이 아주 크게 아마 시장 점유율을 깎아먹을 정도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권 외에도 아마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30건 내외의 원천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허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허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 회사고요. 그간의 유사 케이스와 업계의 관행을 감안한다면 특허 소송 리스크가 있는 다른 상대 장비를 고객사 입장에서 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 HSP를 독점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소송에서 만약에 HSP가 조금 뭐 불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HPSP 물건을 안 쓰고 다른 경쟁사의 다른 제품을 갑자기 쓰기에는 이게 수율 문제라든지 검증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비들이 바로 채용하기는 고객사 입장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베어 케이스, 아주 좀 나쁜 케이스로 본다면 경쟁사의 진입 때문에 일부 독점 구조가 살짝 깨지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가 진입하더라도 잃게 될 마켓쉐어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더 큰 성장이 지금 시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마켓쉐어를 조금 내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성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지금 오히려 리턴 수익이 좀 더 높은 구간으로 가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인데 후공정이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전공정 기술의 고도화 이때 매출 확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이 HPSP를 사실 빼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HPSP를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에서는 일부 신규 고객의 유입이 지속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하더라도 시장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에 문제가 없다 볼 수 있겠고 신규 개발 중인 고압 산화학 장비에서는 시장 예상 대비 고객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겠죠. 신규 고객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중기적으로는 아마 플로린, 암모니아 등의 신규 소재를 활용한 장기 개발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서의 진출 등이 기대할 수 있는 카탈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HBSP는 좀 저점 매수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경쟁사가 이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겁니다. 그렇죠? 우리 특허를 지켜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이고요. 매각설은 여기 지금 대주주가 사모펀드 PF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할 거예요. 근데 최종 목적 자체가 사실은 돈 더 준다 그러면 팔죠. 근데 당장은 뭐 딜을 뒤에서 하고 있는데 뉴스가 흘러나와서 불편한지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 공시를 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각 얘기가 영원히 안 판다. 그건 아닙니다. 또 이제 충분히 대주를 보면 매각 얘기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뭐 누가 좀 살 수 있는 업체도 지금 부인 공시를 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회사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오늘 매각 공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공시 말고 매각 관련된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각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그리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걸 약간 부인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밀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대비 지금 오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엄청 빠져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 관련해서 노이즈 때문에 미리 빠져 있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많이 고점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좀 불안하지만 이미 소송권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면서 좀 주가가 빠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룸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증시 주변 여건들하고 반도체 소부장 집중적으로 핫섹터로 분석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